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예,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 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그 제사장의 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제사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성들이 들어가는 걸 허용하였다라는 점을 보았고요. 위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 아래 오른쪽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레위인들이 그 데일리송 하루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요. 그들은 플랫폼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제 두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들이 이제 노래를 딱 부르는 순간이 약간 극적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제사장이 손에 어떤 그릇을 들고 무엇을 쭉 따르고 있습니다. 약간 그 중동 쪽에 커피 카페 같은 데 가시면 이제 좀 약간 트레디셔널한 데 보면 이렇게 커피를 쭈르륵 따르면서 이제 점점 손을 올리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이 제사장이 지금 포도주를 이렇게 제사로 드리고 있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맞춰서 이 서로 아이 컨택트를 해가지고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사장 뜰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every day of the week, 그래서 한 주 동안 매일매일 이제 shir shel yom, 하루의 노래라고 직역될 수 있는 노래를 불렀고요. 뭐 이름이 하루의 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하루에 해당되는 노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노래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the priest would sound the trumpet. 제사장들이 트럼펫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자라, 이 뜰에 있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절을 한 것이죠. 성전을 향해 절을 하였습니다. 약간 모습이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장면의 경우에 이제 포도주를 드리는 경우에는 이제 포도주를 드리는 순간 찬양대가 악기를 연주하고요. 파트 하나가 끝나면 제사장들이 트럼펫으로 이제 타이밍을 알려주겠죠. 그러면 이제 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예배라는 게 이제 절을 한다는 거죠. prostrate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대 예배가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뜰을 받고 이제 좀 더 제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은 이제 히브리어로 미스베아흐라고 부르고요. 미스베아흐, the slaughtering area. 미스베아흐 제단 앞에는 이렇게 제물을 잡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The slaughtering area was situated north of Mizbeach. 그래서 이제 제단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This is because offerings of higher levels of sanctity, such as the burnt and sin offerings, must be slaughtered in the north. 왜냐하면 어떤 거룩함의 정도에 있어서 이 제산물들은 특별히 뭐 예를 들면 번제나 속죄제 같은 어떤 약간 거룩한 정도가 높은 수준을 요하는 이러한 제사들은 북쪽에서 잡혀져야만 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낯설긴 한데요. 카발라적으로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 혹은 이제 카발라적으로 보시면 북쪽이 의미하는 것은 세피로트로 보시면 이제 north 북쪽을 이제 게브라를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강한 심판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와 연관해서
이렇게 북쪽에서 드리는 것이다라고 카발라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요. 뭐 일단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Here the offerings were slaughtered. 아무튼 이 북쪽에서 동물이 잡혀졌고요. 이 북쪽에서 가죽이 벗겨지고 제단에 드려질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그런 피 흘림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갖고 와서 이제 제단으로 가져와서 이제 태우는 것이죠. The rings, tables, and small pillars facilitated this. 그래서 이제 동물을 잡는 데 있어서는 여러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 위에 약간 나무 위에다가 이제 고랑을 찬, 그러니까 이 기둥에다 잡는 경우에는 아마 오늘날에도 이제 고라심산? 네, 고라심산 같은 데 가시면 이제 6월절이 되면 이제 사마리탄 사람들이 이제 잡죠. 그때 보시면 이제 매답니다. 나무에다가 매달죠. 그래서 매달아서 동물도 잡고 이제 가죽도 벗기는데요. 보통 이제 잡고 벗기겠죠. 여기다 가져와서요. 그래서 잡는 데는 또 목을 여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고정시키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각종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었고요. One of the 10 constant miracles of the Mikdash relates to this area. 특별히 이 장소와 관련해서 어떤 지속적인 기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10가지 기적 중에 하나로서 A fly was never seen in the slaughtering area, and there was never a pleasant smell from the offerings. 그래서 이제 전승에 따르면 기적적으로 놀랍게도 여기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잡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파리가 없었다. 파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여기서부터 역겨운 냄새도 난 적이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적인 것이죠. 보통 이제 파리는 이런 위생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시체와 관련된 곳에 달라붙게 되는데 그런 일이 파리도 오지 않았고 역겨운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전해진다네요. The level of sanctity of the slaughtering area was equivalent to that of the priest court.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사장 뜰에 어떻게 보면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 뜰과 동급의 거룩한 정도를 가지고요. In this area, there were 24 rings used for holding the animals in preparation for slaughtering, 8 small pillars used to skin the offerings, and 8 tables upon which the offerings were washed and prepared to be brought upon the altar. 그래서 여기 잘 설명되어 있네요. 이 희생제물을 잡는 장소, 이 제단의 북쪽에는 총 24개의 고리들이 있었고요. 이 24개의 고리들에서 동물들이 이제 잡혀졌습니다. 이 그림처럼요. 그리고 8개의 작은 기둥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둥이죠. 혹은 이런 기둥이요. 이런 기둥에서는 이제 가죽을 벗기는 데 사용됐고요. 여기다 걸고 이제 벗기는 거죠. 그 다음에 8개의 그 옆에 이제 작은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 테이블에서는 이제 동물을 씻기고 이제 제단으로 가져갈 준비를 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일종의 도마와 같은 것이죠. The level of sanctity of the slaughtering area was equivalent to the 똑같은 얘기이고요. 제가 이걸 먼저 읽었군요. 네, 이거를 제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The slaughtering area included the area north of the Mizbeach and extended up until the wall of the court. 네, 그래서 이제 제단 위로 북쪽으로 확장되는 지역이 다 제물을 잡는 곳이었고요. An Israelite was only allowed entry to this area for temple-related duties. 그래서 전번 영상처럼 이스라엘 남성들은 어떤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만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령 예를 들면 the laying of hands, 이제 제사 동물 위에다 손을 얹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잡는 행위, 그리고 그 제물을 이제 흔드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Entry was also permitted on Yom Kippur and festivals. 그리고 이제 대속제일과 여러 큰 절기 가운데에서도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제단을 보시겠는데요. The temple offerings were made on the Mizbeach and hence its name Mizbeach HaOlah. 이 제단은 뭐 일반적으로 이 제물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불을 태워서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이 일종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되었던 고대사의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되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제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번제이기 때문에 이 번제의 제단이다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즈베ach 하올라라고 불려졌죠. 이 번제라는 뜻 안에 이미 올라가다라는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The exact location of the mizbeach has important halachic. 그래서 유대 율법에서 이 제단의 위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매우 중요했다는 얘기죠. Spiritu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그래서 이 제단의 위치는 어떤 율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According to tradition, 전통에 따르면 Adam, the first man, was created from earth taken from this spot.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담,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를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흙을 취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dam later built his altar here. 그리고 또 전승에 따르면 아담은 바로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세웠고요. After the flood, 홍수 이후에 노아 built an altar on this same spot. 또 유대 전승에 따르면 노아 역시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And this was the location of the binding of Isaac. 그리고 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삭을 잡은 곳도 이곳이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에서 그나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은 모리아산을 이쪽으로 보는 경향은 있는데요. 아마 이 노아나 아담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대 전승상으로는 그렇고요. The Mizbeach must stand upon earth and is referred to as the earthen Mizbeach. This altar may not stand over tunnels or elevated arches, as do the other floors of the Temple Mount and the Mikdash. 이 제단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제단은 무조건 땅 위에 서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땅에서 비롯된 제단이어야 된다는 거죠. 땅 위로 솟아난 제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단은 그 아래에 터널이 있다거나 혹은 아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The floors of the Temple Mount and Mikdash. 그러니까 밑에 층이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여기가 0층 혹은 1층이어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Mizbeach was whitewashed twice a year. 그리고 이 제단은 1년에 2번 하얗게 어떻게 보면 큰 대청소를 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유월절 전날 그리고 또 한 번은 초막절 전날에 행해졌다고 합니다. It was cleaned every Shabbat Eve. 그리고 또한 안식일 전날에도 씻겨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안식일 전날 청소를 한 번씩 했고 대청소는 큰 절기인 유월절 전날, 이제 초막절 전날에 했다고 하네요. The outer Mizbeach, situated in the court outside the Hechal, was built of whole stones that had been gathered from an area that had never been disturbed. These were stones untouched by iron tools because it was not fitting that iron, which is used for making tools of war,
that shorten man's life should be used on the Mizbeach, which prolongs man's life by atoning for his sins. 그래서 이제 이 제단의 외견을 보면 situated in the court outside the Hekal. 이 제단은 완전한 돌로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 돌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유대 전승상에 있는데요. 이 유대 전승상 돌은 철로 깎아냈거나 철로 조각한 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철제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철제 물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철을 대지 않은 돌만 사용되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 전설에 보시면 이제 어떤 특이한 곤충이 등장하는데요. 그 곤충이 이제 돌을 깎아줬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네, 철제로 지어서는 안 됐다. 그래서 만약 그 전통을 지켰다면 뭐 다른 공법으로 어떤 다른 기술로 돌을 깎았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뭐 영적인 의미나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철제라는 것은 철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줄이는 재료였기 때문에 이 제단에 사용되는 철과 닿지 않은 돌은 상대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이제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라고 이제 연관 지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단의 외형을 보시면요. The Mizbeach was constructed as a square on top of a square. The bottom square, which was the base of the Mizbeach, was 32 cubits long with a height of 1 cubit. 보시면 크게 제단은 글쎄요, 정육면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육면체 위에 또 하나의 정육면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각형 위에 사각형이 있었는데 이제 사각형 위에 사각형이 이제 옆에서 봤거나 위에서 봤을 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냥 쉽게 정육면체 위에 또 하나의 정육면체를 얹어 놓은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에 있던 정육면체는 제단의 기반을 이루고요. 길이로는 이제 32큐빗이었다고 하고요. 높이는 1큐빗이었다고 하네요. The base surrounded the Mizbeach only on the western and northern side. 근데 이 기반은 base of the Mizbeach square. 네, 이 기반은 surrounded Mizbeach 이 제단을 서쪽과 북쪽만 둘러쌌다고 합니다. 서쪽과 북쪽. 글쎄요, 그림엔 잘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툭 튀어나온 공간이 둘러싸고 있다. 서쪽과 북쪽. 한번 다 읽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top of it was another square. 그리고 이 기반 위에는 또 다른 정육면체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30큐빗, 약간 2큐빗이 더 줄어든 사이즈죠. 30큐빗이었고 높이는 5큐빗이었습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on top was another square of 28. 또 하나는 28큐빗이고요. 높이는 3큐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일단 높이가 1큐빗 때는 굉장히 낮은 기단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에 나타나네요. 30큐빗 잠시만요. 32 말고 32큐빗이었다가 30큐빗. 제 생각에 여기 튀어나온 약간 이 기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기단이 이렇게 보시면 남쪽엔 없죠. 그런데 서쪽과 북쪽만 기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 두 번째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정육면체는 이제 길이는 30큐빗이고 높이는 5큐빗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 제일 위에 있는 상단은 28큐빗에 높이는 3큐빗이었다고 하네요. 이것도 서쪽과 북쪽에만 어떻게 보면 튀어나와 있었다는 약간 기반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다는 것도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보통 카발라적으로 보면 이제 서쪽은 예소드나 말쿠트를 의미하고 이제 북쪽은 게브라를 의미하죠. 둘 다 심판의 속성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On each of the four corners of the mizbeach, a square horn of 1 cubit protruded. 그리고 이제 맨 꼭대기에 이렇게 사방에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높이가 1큐빗만큼 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 있던 서쪽 북쪽에만 튀어나와 있는 이 기단의 높이만큼 튀어나와 있었던 것이죠. 잠깐만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그림은 너무 과장된 것으로 보이네요. 왜냐면 1큐빗을 이 정도로 잡았는데 5큐빗이 이 정도라는 거는 글쎄요. 좀 애매한데요. 아무튼 그림이니까요. 그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The total height of the mizbeach was 10 cubit. 아무튼 총 이 mizbeach, 이 제단의 총 높이는 10 cubit, 10 큐빗이었습니다. 10 큐빗이면 제 기억에 전번에 문 사이즈가 20대 10이었다고 한다면 문의 너비만큼의 어떤 사이즈였다고 하네요.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보다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from the floor of the court to the horns of the mizbeach. From of the courts of the horns of the. 그래서 옆불로부터 이 바닥까지는 총 10큐빗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The difference in size between the middle and top sections of the mizbeach created a walkway for the priest called the sovev. 이제 보통 sovev라는 거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너비 차이가 있었죠. 아까 이 길이 차이가 28과 30이었나요? 예, 30, 여기는 30, 여기 28. 그러니까 약간 2큐빗 정도의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소베브라고 불렀고 여기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outer base, second tier, third tier home 그리고 소베브가 이렇게 재단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During the time of the Mishkan, the outer mizbeach was initially sanctified with the anointing oil. 성막 시대 때에는 이 미즈베ach 이 외관에다가 미즈베ach 외관 지금 이제 그림엔 없는데요. 성막이 있을 때는 이제 좀 더 작았죠.
사람들이 이제 옮기기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곳은 특별히 거룩하게 신성시 되었습니다. 이제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이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성별을 했다고 하네요. When the anointing oil was no longer attainable, the newly built Mizbeach was sanctified by being used for the divine service in the Mikdash. 하지만 이후에 이제 성전 시대가 되고 나중에 이제 이러한 기름이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자 이렇게 새로 지은 이 제단의 경우에는 어떻게 거룩해졌냐, 어떻게 성별을 해냈느냐, 바로 이제 제단으로서 진행되는 그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시대 때는 거룩한 기름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거룩하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사용을 했다면, 이 후대에 이제 그런 기름의 어떤 전통이 끊겨지고 기름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여기서 행해지는 예배 그 자체가 이것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약간 해석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Only priests were allowed to go up to the Mizbeach, and only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temple duties.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제단은 오직 제사장들만 올라가는 것이 허용되었고요. 제사장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전과 관련된 일을 행할 때에만 그 목적으로서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All priests would ascend the Mizbeach from the right side and circle the Mizbeach, descending from on the left side. In contrast, the high priest would go up and down from the center of the ramp. 그래서 재밌는 점은 일반적인 규칙은 성전을 들어갔어도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고 나갈 때 왼쪽 문으로 나간다고 했죠. 그것처럼 일반 제사장들도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돌고 일을 마치고는 왼쪽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가운데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가운데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네요. 이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끝나는 것도 카발라적인 의미가 있죠. 오른쪽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의미하고 왼쪽은 심판의 속성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한 첫째 날도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제 대응되는 것처럼 이제 자비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e Mizbeach was to fulfill the commandments concerning the offerings, dashing of the blood against the side of the Mizbeach, and burning the offerings on top. 그래서 이제 제단의 주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성취하는 데 있는데요. 바로 이제 제물로부터 받은 그 피를 제단 반대편에서 이제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 그 자체는 제단 위에서 태우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In addition to the wood pile used for burning the offerings, there were two other wood piles. 그리고 더불어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쌓여 있는 목재 단들이 있죠. 이것들은 이제 제물을 태우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총 2개의 목재 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3개까지 있는데요. 한번 보죠. The second was designated to provide fire for the incense altar, and from here coals were taken and brought to the incense altar. The third wood pile was kept perpetually burning. As it is written, the fire shall be burning upon the Mizbeach, it shall never be extinguished. 그래서 총 3개의 제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하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물을 태우는 데 사용되는
제단 이런 나무를 쌓아놓은 목재단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두 개의 추가적인 목재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개의 목재단이 있었던 거죠. 쌓여있는 목재단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재물을 일반적으로 태울 때 사용했고, 이제 두 번째 목재단의 경우에는 이제 향을 태울 때, 이제 이 향단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이 향을 피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는데요. 그것을 위한 불을 제공하고, 또 그 불이라는 건 다르면 이제 석탄, 이제 석탄 혹은 뭐 목탄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재료, 불을 계속 타게 만드는 그 재료를 만드는 목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목적용이죠.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재단은 그냥 계속 태우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레위기 6장 6절에 있는 제단 위에 타오르는 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단 위에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는 계속 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제는 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는 무조건 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계속 24시간 타고 있고, 하나는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그 향을 드리는 향 제단 용의 어떤 불씨와 그런 석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석탄 혹은 수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 이제 재물을 태우는 곳으로 사용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제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램프가 되겠습니다. The priest ascended to the mizbeach by means of a ramp. 제사장들이 이 램프를 이용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요. To a height of 10 cubits. 이 램프는 총 높이가 10큐빗이었다고 합니다. 대략 5m 정도의 높이였고요. A ramp was used instead of stairs because of the biblical prohibition. Do not go up by stairs to my mizbeach, that your nakedness be not exposed on it.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따르면 너희는 나의 제단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올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너희의 그 속살이 이제 보여질까 하노라.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을 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경사로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Between the ramp and the mizbeach was a small space to enable the parts of the offering to be tossed from the ramp into the flame. 그리고 이제 이 올라가는 경사로 램프와 이 제단 사이에는 지금 사람이 서 있죠. 약간의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어로 지금 오프닝이라고 썼는데요. 이 오프닝의 역할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그 타오르고 있는 그 목재단으로 재물을 던졌다고 합니다. 재물의 일부를 던지는 어떤 예식을 할 때 사용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잘 던져야겠네요. The ramp was located at the southern end of the mizbeach. 그래서 이 램프를 보시면 이 그림과 같이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단 남쪽으로 향해 있고요. Its length on the floor of the court was 32 cubits and the length of the incline was about 33 cubits. 그래서 그 길이는
32큐빗이었다고 하고요. 경사로의 길이는 33큐빗이었다고 하네요. On the western side of the ramp was a small opening the size of 1 square cubit called the reservoir, in which the full sin offering, which were deemed unfit during their malika, were placed. 그리고 이제 이 재단의 서축편, 여기 그림 보시죠. 레브바라고 써있는 이 구멍들이 있었는데요. 대략 1제곱 큐빗이었다고 합니다. 이 1제곱 큐빗 정도 되는 이 작은 구멍은 레브바라고 불렸고요. 이곳에서 그 새로 드리는 속죄제가 unfit during their malika were placed. 한번 더 보죠. The ritual slaughtering of fowl offerings as performed by the priest using his thumbnail and forefinger to snap the neck of the offering is known in Hebrew as malika. 그래서 멜리카라는 어떤 예식을 하는 동안에 약간 불필요한 어떻게 멜리카라는 예식을 하는 동안에 이 새를 잡아서 드리는 이 속죄제 경우에는 이제 맞지 않다라고 여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So the ritual slaughtering of fowl offerings using his thumbnails. 그래서 자신의 그런 어떤 엄지손가락과 검지를 통해서 튕기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지와 검지로 그 재물의 목을 비트는 엄지와 검지로 목을 부러뜨리는 행위가 멜리카라고 한다는데요. 이 멜리카, 엄지와 검지로 새의 숨을 걷어가는 이런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 이 레브바라는 공간에서 그것을 행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기하네요. The ramp provided ascent to the mizbeach. 그래서 아무튼 이 경사로는 이 제단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역할을 했고요. All the priests walked up on the right side of the ramp, which was the eastern side, at the top. They circled around the mizbeach and then descended on the western side. Halfway up the ramp, a pile of salt was placed on its western side. The priest placed the parts of the tamid offerings near this pile in order to salt them before placing them on the mizbeach.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았다시피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오른쪽, 즉 오른쪽은 동편인데요. 이 제단이 경사로가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경사로의 동편으로 올라가서 일을 마치고 서편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카발라적 세피로트로 표현하면 동편은 이제 상대적으로
티페레트, 그러니까 세이라는 표현을 의미하고요. 이제 서편은 예소드나 아니면 말쿠트와 같이 이제 하위에 있는 세피로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과도 어떻게 하면 연결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동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경사로를 타고 이제 올라가서 이를 마치고는 서편에 있는 왼쪽에 있는 곳으로 내려온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사로의 중간 지점에는 소금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서편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사로 절반 지점에 서편에는 소금이 쌓여 있어서 제사장들은 어떤 매일 드리는 제사 제물의 일부를 이 소금이 쌓여 있는 곳에 둠으로써 이후에 그 제물을 그러니까 제단에 드리는 데 앞서서 이제 소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방부제 역할을 했으니까요 당시에 소금 작업을 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The Rings입니다. 이 고리들이 있었는데요. North of the Mizbeach, 24 rings were affixed to the floor. 이 제단 북쪽에는 24개의 고리들이, 큰 고리들이겠죠. 고리들이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요. One ring for each priestly watch. 그 각각의 고리들은 각각의 어떤 제사장들의 관리하에 있었습니다. These rings were designed to aid in slaughtering the offerings by holding the animal's neck. 그래서 이 고리가 하는 역할은 동물을 잡는 데 있어서 그 동물의 목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According to the 람비에 따르면 이 고리는 어린 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During the era of the Second Temple period, the ring of the priestly shift, known as belga, was sealed closed as punishment to the family of the act of Belga's daughter, Miriam, who abandoned the Jewish faith during the time of the Greeks. 그리고 어떤 전해지는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2차 성전 기간에 The ring of the priestly shift, known as belga. 그러니까 지금 이게 24개의 고리들이 각각 상징하는 것이 이 2차 성전 시대가 되면 이렇게 레위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크게 보면 이제 24개의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성전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프트가 있었던 거죠.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쉬프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 24 어떤 그룹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것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벨가가 속해 있는 혹은 벨가가 이제 인소라는 그 가족, 패밀리 어떤 집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때 2차 성전 기간 동안에는 그 벨가에 속하는 고리 하나를 봉인했다고 하네요. 사용 못하게. 그 목적은 이 벨가의 딸이 당시 2차 성전 시대 때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미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화가 많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퍼져 있었고 문화 가운데 많이 배어 들어갔죠. 그때 이제 벨가의 딸 미리암이 유대인의 신앙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교자로 이제 여겨졌던 거죠. 따라서 이 벨가가 속해 있던 그 가족, 패밀리에 대한 처벌로서 일종의
이제 징벌로서 이 벨가 집안에 속하는 고리를 봉인하였다. 사용 못하게 막아놨다. 라고 합니다. The 24 rings were arranged in 6 rows of 4 rings each. 그래서 이게 24개의 고리들은 총 6 곱하기 4로 배열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6줄에 4개씩 있었던 거죠. Parallel to the north of the Mizbeach. A different opinion states that there were 4 rows of 6 rings. 그래서 이제 6줄로 4고리씩 썼느냐 아니면 4줄로서 6고리씩 썼느냐 뭐 이거에 대한 뭐 의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24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The rings were designed to assist in the slaughtering of the offerings. 아무튼 이 고리들은 제물을 잡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Each priestly watch used its designated ring for the slaughter of the offerings brought during their shift.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것을 담당하는 그 사제 집단은 자신에게 부여된 그 고리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말이죠. 그렇군요. With the exception of the Tamid offering. 예외가 있다면 이제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에 드리는 제사 때는 예외였는데요. Which was slaughtered daily using a specific ring. 왜냐하면 매일 드리는 것은 매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안된 혹은 특별히 구별된 고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용도의 고리가 있었나 봅니다. In the morning, the second ring on the northwest side was used, and in the evening, the second ring on the northeast.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2번 드리기 때문에 아침에는 북서쪽에 있던 2번째 고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북동쪽에 있는 고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특이하네요. 북서쪽에 있는 고리. 그러니까 북서쪽에 있었다는 것은 북서쪽에 있었던 이쪽인데요. 이 2번째 고리를 사용했고 저녁에는 북동쪽에 있는 고리, 북동쪽에 있는 2번째 고리를 사용했다. 글쎄요, 2번째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지 이걸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쪽에 있는 고리 하나, 이쪽에 있는 고리 하나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북동쪽이면 여기겠죠. 북동쪽, 북서쪽.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고리나 여기에 있는 고리를 사용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거 그렇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것도 특징은 둘 다 북쪽이긴 한데 아침에는 서쪽에서 시작해서 저녁에는 동쪽 걸 사용했다는 게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고리가 본래는 이 글 맥락으로 봤을 때는 24개의 그 패밀리, 어떤 집단이 돌아가면서 이 성전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 24개의 지파에서 24개의 집안에서 한 명씩 혹은 뭐 몇 명씩 파송 형식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의식을 할 때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고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벨가 패밀리도 징벌의 의미로서 못 쓰게 이제 봉인을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4군데에서 이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래라면 그 24개 중에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매일 드리는 제사의 경우에는 그냥
북서쪽에 있는 고리 두 번째, 북서쪽 두 번째 고리와 북동쪽 두 번째 고리를 사용하자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을 씻고 제사에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책상과 그러니까 탁자와 작은 기둥에 대한 설명인데요. The tables and the small pillars stood in the slaughtering area. 이것들 역시 재물을 잡는 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The small pillars aided in skinning the offering, since all the offerings must be skinned, with the exception of the inner sin offering. 그래서 이 작은 어떤 기둥은 재물의 껍질을, 재물의 가죽을 벗기는 데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약간의 속죄제 가운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재물들은 가죽을 벗기도록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burnt offering was cut up and its parts were washed on the tables. 그리고 이제 번제물의 경우에는 바로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도축이 된 이후에 그 일부가 이제 탁자 위에서 이 기둥 옆에 있는 탁자에서 이제 씻겨졌다고 합니다. Additionally, 더불어 the innards of other offerings were placed on these tables prior to their being brought up onto the mizbeach.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나 뭐 기타 재물들은 또한 제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잠시 임시적으로 이제 놓여 있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네요. There were 8 small pillars of stone with blocks of pine wood on top of them. 그리고 이제 이 작은 기둥 위에는 이제 pine tree, 침엽수나무로 소나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소나무로 만든 목재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작은 기둥 같은 경우에 이제 밑에만 돌이고 위에는 소나무로 만든 어떤 커다란 나무 블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Steel hooks, 그리고 철로 만든 후크가 세 줄로 이렇게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소나무에다가. 바로 여 위에다가 이 재물이 걸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여기서 가죽을 벗기는데 힘쓰게 되겠습니다. The 8 tablets between the pillars were made of marble. 그리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조그마한 탁자가 있었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재물을 잠깐 임시로 두거나 씻는, 세척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탁자의 경우에는 이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The Eastern Smoke Ramp. 그리고 이제 다시 경사로로 돌아와서 경사로의 측면에 있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On either side of the ramp were smaller ramps. 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양쪽 끝에 측면에는 작은 램프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커다란 램프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작은 램프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는 소베브라는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브라는 그 아까 새를 제물로 드릴 때 목을 꺾는 곳이 여기 있었네요.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레브바라는 곳이 있죠.
Using the small eastern ramp, a priest ascended to the Sovev, the walkway, to perform duties such as the Melika of the fall offerings. After encircling the Mizbeach, the priest descended using the small western ramp.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낮은 계단이 이제 경사로가 이 동편에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제들은 이 동편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게 서편 여긴 서편인데요. 이제 동편인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올라갔겠죠. 올라가서 이제 소베브라고 불리는 곳으로 꺾어서 가서 여기서 새 머리를 따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와서 아마 이렇게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After encircling the Mizbeach, 여기서 제사 의식을 끝내고 the priest descended using the small western ramp. 그래서 여기 작은 서편에 있는 램프를 타고 내려왔다고 하네요. The width of the small ramp was 1 cubit and it reached the height of the Sovev, 6 cubits. 그래서 이 경사로의 너비는 1큐빗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높이는 소베브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베브랑 같은 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6큐빗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 기반이 1큐빗이고 이 위가 5큐빗이었으니까 이제 6큐빗이 되겠죠. The western small ramp. 그리고 이제 서편에도 이제 작은 램프가 있었는데요. 이 그림에 나오는 램프겠죠. On either side of the ramp were smaller ramps using the small western ramp. The priest descended the Sovev after passing the Revva. 그렇겠네요. 이 소베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사장들이 이 위에서 볼 일이 없을 때는 이 동편에 있는 램프를 타고 돌아서 소베브를 따라 돌아서 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The width of the small ramp was 1 cubit and it reached the height of the Sovev, 6 cubit. 그래서 여기도 역시 1큐빗이었고 너비는 1큐빗, 높이는 6큐빗. 그래서 소베브랑 같은 높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큐빗이 어느 정도인가 궁금하시면요. 그냥 대략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중간 손가락에서 팔목 관절 꺾이는 데까지, 팔목이 아니고 이 팔 관절 꺾이는 데까지로 대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요. 그림이 많네요. The Yesod, the base of the Mizbeach. 아까 보시면 이제 그 제단의 서쪽과 북쪽에만 튀어나온 기반함이 있었다고 했죠. 그 기반함을 예소드라고 합니다. 세피로트에서도 예소드가 있죠. 예소드라는 뜻이 foundation, 기반, 기초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제단의 기초 부분도 예소드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The base of the Mizbeach was called the Yesod. 그래서 이 기초 기반을 이제 예소드라고 불렀는데요. It ran along the northern and western side of the Mizbeach. 이 기반함은 서쪽과 북쪽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서쪽과 북쪽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 말은 남쪽, 동쪽은 없었다. 튀어나온 게 없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In addition, the base protruded one additional cubit on the northeastern and southwestern corners.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그림에 보이듯이 이 기반함의 각 끝, 그러니까 서쪽 끝이니까 남서쪽이겠죠.
이 남서쪽과 이 오른쪽 위에 끝에서 또 끝날 테니까 북동쪽은 이렇게 한 큐빗만큼 더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The section of the Mizbeach that had the base was situated in the tribal portion of Binyamin, and the section of the Mizbeach that has no base was located in Yehuda's portion.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어떤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북쪽과 서쪽에만 예소드가 있었는데 그 말인즉슨 또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반을 갈라보시면요. 가상의 선을 그리셔서 이렇게 경사선을 그려보시면 이 예소드가 있는 측면과 예소드가 없는 측면으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소드가 있는 측면은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여겨졌고요. 예소드가 없는 측면은 유다 땅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크게 보면 유다 땅과 베냐민 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어떤 경계 지점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The length of the base was a total of 60. 그래서 예소드의 총 길이는 60이었다고 합니다. 4 cubits. 64 cubit. 네, 64 큐빗이었다고 하는데요. 32 cubits along the northern side of the Mizbeach and 32 cubits along the western side. 그래서 이제 북쪽을 따라서 이제 32, 그다음에 서쪽 제단면을 따라서 32 큐빗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64 큐빗이 되겠고요. The base was 1 cubit wide. 그리고 너비는 1 큐빗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치가 재밌네요. 32라는 의미가 또 32개의 지혜의 길처럼 또 느껴지는 건 약간 직업병인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32 해서 총 길이는 64, 그리고 이 너비는 1 큐빗이었다고 합니다. The blood of the firstborn cattle, tithes, and Passover offerings was dashed once upon the base of the Mizbeach. This could be done at any spot along the western or northern base. On the southwestern corner of the base were 2 small holes into which the remnants of blood were poured after the dashing of the offering's blood. 보통 이제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 장자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이제 제물을 드리죠. 혹은 뭐 11조로 드렸거나 아니면 유월절 제물로 가져온 경우에 이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이 제단에, 이것도 재밌는 점이, 특이한 점이요. 제단의 서쪽이나 북쪽 면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튕기는 예식을 합니다. 이것도 서쪽과 북쪽이라는 게 또 베냐민 땅이면서 심판의 속성이죠. 서쪽은 예소드나 말쿠트가 있는 자리고 북쪽은 게브라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 이후에 피가 남겠죠. 이게 다 뿌리는 건 아니니까요. 피가 남게 되면 이 남서쪽에 있는 이 끝부분, 이 남서쪽 끝에 구멍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구멍으로 남은 피를 흘려보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피를 버리는 곳이죠. In the western hole, the blood from the inner sin offerings was poured, and in the southern hole,
the remnants of blood from the other offerings.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구멍들 중에 이 서쪽에 더 가까운 구멍은 약간 속죄제와 관련된 피의 경우에 부어졌다고 하고요. 나머지 제사의 경우에는 이 남쪽에 더 가까운 구멍에다가 버려졌다고 하네요. This blood drained out along the aqueduct that led to the Kidron River base. Jerusalemite farmers redeemed the holiness of the blood by purchasing it. They would use it as fertilizer for their fields. 그리고 이제 일로 버리게 되면 이제 수로를 따라서 이제 하수도가 있었겠죠. 하수 시설이 다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도 보시면 구멍을 이렇게 내기도 했고 이렇게 그리기도 했고 이렇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들이고 나면 이제 하수 시설을 따라서 피가 기드론 골짜기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던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으로 거룩해진, 이건 거룩한 피죠. 그래서 이 거룩한 피를 사가지고 자신들의 밭을 일구는데 비료로 사용했다 라고 합니다. Pictures top left. 이제 그래서 사진 설명을 하는데요. The yesod can be seen during the water libation ceremony on Sukkot.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드려지는 물을 드리는 예식 때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와인을 포도주를 드리는 예식처럼 이제 물을 드리는 예식에서도 이렇게 쪼로로로 흘리죠. 그때 보시면 끝에 이 버드나무 가지도 세우는 예식이 있고요. 행사가 있고요. 그때 이제 요 끝에 이제 튀어나온 예소드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The yesod can be seen as the Kohanim clean up the Azara courtyard after the slaughtering of the Korban Pesach. Passover offering on the eve of Passover. 아마 6월절 이야기 때 나올 것 같은데요. 6월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대표로 남자와 뭐 아들일 수도 있고 남자와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이제 자신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사실상 엄청 많은 제물이 6월절 전날에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피가 아주 흥건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그림은 Kohanim pouring blood from offering into the two drainage holes in the southwestern corner of the altar. 그래서 지금 남은 피를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second and third from left Shavuot pilgrim with his first fruit offerings standing next to the yesod altar. 이제 오순절 6월절이 끝나고 이제 49일 지나서 이제 오순절 50날이 되면 순례자들이 자신들이 수확한 첫 소산물, 그러니까 과일들이 되겠죠, 보통. 그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것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때 이 주변의 모습이 이렇게 구멍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Kohanim cleaning out coagulated blood from the drainage system next to the altar yesod. The blood was purchased by farmers whom used it to fertilize their fields. 아무래도 이제 하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6월절과 같이 큰 행사를 치르면 이 하수관도 많은 피로 인해서 이렇게 막히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제사장들이 그 굳은 피들을
이제 응고된 피를 청소하는 모습인데요. 앞에서 이 피들을 농부들이 샀다고 하는데 아마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농부들이 이 피, 이제 오늘날로 하면 약간 선지와 같은 거겠죠. 그런 피를 사가지고 비료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The Sovev, 이제 Sovev인데요. The Sovev literally surrounding. 그래서 Sovev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둘러싸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surrounding이라는 뜻이고요. Also ledge surrounding the mizbeach. 그래서 Sovev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일종의 작은 샛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Its height was 6 cubit. 이 높이는 6큐빗이었고요. The Sovev was reached using the smaller ramp on the eastern side of the large ramp.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그림에선 잘 안 나타나는데 아까 그림 보시면 이 사이드에 올라가는 작은 길이 있었죠. 예. 여기서 상상도니까 아마 전번 그림이랑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일직선으로 그려놔서 이 옆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그림에서는 아마 상상도로서 옆에 하나 더 그려놔가지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그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자세한 언급이 없으니까 상상은 가능하겠죠.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고 마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The Sovev was 1 cubit in wide. 그래서 이 소베브의 너비는 1큐빗 정도였다고 하고요. 1큐빗이면 뭐 걷는데 글쎄요 좁진 않은데 좀 아슬아슬할 정도의 좀 너비인 것 같네요. 네. It was created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 in the width between the upper part of the Mizbeach, which was 28 square cubits, and its middle part, which was wider, 30 square cubits. 이렇게 길이 1큐빗으로 좁아지게 된 이유는, 이렇게 정해진 이유는 이 재단의 이 위에 상단과 이 중간단의 길이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기반함 말고요. 예소드라고 불려지는 이 기반함을 빼고 이곳의 길이가 30이었고 그 위에 상단이 28이었죠. 결국 30 빼기 28을 하면 2큐빗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1큐빗, 이쪽에 1큐빗 해서 이렇게 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좁아졌네요.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The priest would ascend the Sovev in order to apply the blood of the outer sin offerings on the four corners of the Mizbeach and perform the Melika, the ritual slaughtering of fowl offerings, as performed by the priest, using his thumbnail and forefinger to snap the neck of the offering of the fowl burnt offering on the southeast corner.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이 소베브를 언제 사용했냐면 outer sin offerings 어떤 의미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코너에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예식 절차상 이 제단의 내 코너에다가 뭐 피를 칠할 일이 있을 때 피를 칠하는 어떤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그 멜리카라고 불리는 그 새, 보통 비둘기죠. 비둘기나 이제 맷비둘기나 뭐 집비둘기나 이런 걸로 드릴 때에 그것을 잡는 곳이 바로 이 레브브라는
요 사이에 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엄지와 검지로 이제 새의 목숨을 이렇게 끊을 때 이곳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Hut HaSikra, The Crimson Line. The Crimson Line, 직역을 하면 이제 붉은 선이라는 뜻인데요. 주홍빛 선 혹은 주홍선. The Crimson Line was a thin red strip that ran all along the Mizbeach and divided its height into two. 이 제단에는 이렇게 붉은 경계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Hut HaSikra, 그래서 주홍빛 선이라고 표현했다는데요. 이 선은 굉장히 얇고 붉은 선이었습니다. 이 선은 제단을 따라 쭉 그어져 있었는데요. 그럼으로써 위에 단과 아래 단을 이제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The upper part was 5 cubit. 그래서 이 선을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5큐빗이었고요. Including the height of the horns. 이 높이는 이제 뿔을까지 포함한 높이고요. The bottom half was 5 cubit. 그리고 아래, 이 선 아래의 높이는 5큐빗이었습니다. Including the base. 이제 기반, 예소들을 포함한 길이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5대 5로 나눴다고 볼 수 있겠네요. Some offerings, such as the burnt and peace offerings, require their blood to be dashed upon the bottom half of the mizbeach. 그래서 이제 번제나 화목제와 같은 제사의 경우에는 예식으로서 이 5큐빗, 이 붉은 선 아래 부분에다가 피를 뿌려야 되는, 혹은 여기서는 이제 바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피를 묻히는 어떤 절차가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The priest performing this service would stand on the floor of the court. 그래서 이러한 피를 묻히는 예식을 진행하는 제사장은 floor of the court, 뜰 위에 섰고요. For other offerings, 다른 제사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the blood was required to be applied to the upper part of the mizbeach. 이 붉은 선 위에서 드려져야만 하는 경우가 있었네요. The Mishnah states that the line was에서 끊겼네요. 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미시나는. 아무튼 정리를 하면 이 붉은 선 위에서 피를 묻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밑에서 묻혀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도 신기하네요. 약간 화목제나 번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게 뭔가 약간 상대적으로 속죄제처럼 뭐 이렇게 뭔가 심각하거나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죠. 이렇게 뭐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 혹은 뭐 번제는 온전히 완전 태우는 거고. 글쎄요, 뭐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드려지는 경우에는 아래에다가, 그럴 경우에 이제 바닥에서 이런 행위를 했겠죠. 근데 반대로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이 램프를 타고 올라가서 이 위에서 이 행위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소벨가 사용되었겠네요. The three wood piles. 그리고 이제 세 개의 목재 단들이 있는데요. Three wood piles were arranged at the top of the mizbeach. 이 세 개 모두 다 제단 제일 윗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The large wood pile, the incense wood pile, and the wood pile for the perpetual fire.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세 개의 목제단은 가장 넓은 목제단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곳, 이제 희생 제사 제물을 태우는 메인 목제단이었고요. 그 다음 단은 이제 숯을 만들고 바로 여기서부터 불씨와 그 석탄을 가지고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향 제단에 사용될 그런 것들을 이제 태우는 약간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곳이죠, 일종의.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항상 켜놓는, 제단 위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놓는, 어떻게 보면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 계속 타니까 다음날 아침에도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여기서 불을 갖다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불을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 같고요. On Yom Kippur, 대속제일이 되면 an additional wood pile was prepared for the incense burned in the Holy of Holies. 대속제일에는 특별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기 성소까지만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대속제일에는 특별히 한 번 대제사장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본인 혼자서 향을 드려야 되는 약간 위험한 일을 합니다. 뭐 전승에 따르면 뭐 전승도 그렇지만 성경에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다는 건 이제 목숨을 거는 행위였죠.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혼자, 사실 향을 혼자 피우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다음에 보시면 나올 텐데 향 드리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운 뭐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욤키푸르 때는 추가적인 목재단이 설치되게 되는데요. 이것의 목적은 이제 지성소에서 피어지게 될 그 향에 사용될 어떤 불씨와 이 석탄을 혹은 숯을 준비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All types of wood were fit to be used for these fires, with the exception of olive and grapevine wood. 그리고 이 제단에서 사용되는 모든 목재들은 그 출신이 특별히 선별된 with the exception of olive.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의 목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All types of wood were fit to be used for this fire.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나무가 다 허용됩니다. 단 사용할 수 없는 예외 사항이 있는데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의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네,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올리브나무 많이 사용할 텐데 네, 신기하네요. However, 하지만 실제로는 wood of fig, walnut, and pine trees were used, for these burned well.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뭐 무화과나무나 아니면 뭐 호두나무 아니면 소나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무화과나무, 뭐 호두나무 이런 것들이 사용됐다고 하네요. In the beginning of the first temple period, 솔로몬의 1차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a fire descended from heaven to the altar. 전승에 따르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제단으로. The fire atop the altar during that era was described as being as strong as a lion. 그래서 그때 내려온 불을 약간 조아르서에도 등장하는데 사자와 같이 강렬한 무언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It burned with great strength. 즉, 그 불은 매우 어떻게 보면 강한 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와 같이 표현되었는데요. However, the wood pile was still kindled with twigs, from which the fire spread to the entire wood pile. 하지만 목재단은 여전히 잔 가지들로 불을 피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불을 피울 때 작은 이렇게 스타터라고 하나요? 그 작은 지푸라기 같은 걸로 불을 붙여서 점점 잔가지로 시작해서 목재를 태우게 되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을 태우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목재단을 처음 불을 킬 때는 잔가지들로 시작해서 이 불이 점점 큰 목재로 번지도록 이제 행동하였다라고 합니다. This is according to the halakha, which states that fire must be brought by human agency, despite the fact that fire had fallen from heaven. 그래서 할라카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비록 불이 하늘에서 하더라도 사람에 의해서 불은 옮겨져야만 한다라고 정해놨다고 합니다. The large wood pile was arranged on the southeast side of the Mizbah. 세 개의 목재단 중에 가장 큰 목재단, 이 목재단은 남동쪽에 위치했는데요. Parallel to it, on the southwest side, the wood pile for the incense service was arranged. 그 반대편에 남서쪽에는 향 제단에 사용될 목재단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Anywhere else on the top of the Mizbeach, the wood pile for the eternal fire could be arranged. 그리고 계속 그냥 불만 붙이고 있는, 불이 항상 붙어 있는 제단은 그 외 어느 곳에도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The wood piles were constructed in the crisscross fashion. This ensured that air could circulate and kindle the fire. 그래서 이 목재단들은 크리스크로스를 찾아보면 십자형으로 교차한 식으로 쌓았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가로로, 처음에 세로로, 위에 가로로,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엇갈려서 십자형식으로 쌓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기순환을 위해서겠죠. 잘 탈 수 있도록요. All of the offerings were brought on the large wood pile. 모든 제사물들은 이 가장 큰 목재단으로 가져와졌습니다. This included the animal offerings such as the burnt and peace offerings, as well as those of vegetation such as the meal offering. 그래서 이 제단에서 이 가장 큰 목재단에서 드려지는 제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소제, 그러니까 이제 식물, 밀가루로 드려지는 제가 있죠. 그것이 여기서 드려졌습니다. A shovel was used to carry coals from the incense wood pile inside to the hechal, where they were placed atop the incense altar for the burning of the incense. 그리고 이제 이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이라고 부르죠. 지금 기억났네요. 향제단 혹은 분향단에 드려질 그 숯 혹은 석탄은 삽을 통해서 사람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The third wood pile was used to fulfill the commandment. 그리고 세 번째 목제단은 다음과 같은 계명, 즉 레위기 6장 6절에 있는 제단 위에서는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이 켜져 있었고요. There is an opinion that fire was taken from the third wood pile for the large fire, in the event that the fire extinguished.
그래서 혹자에 따르면 만약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커다란 목재에서 만약 불이 꺼지는 일이 발생하면 이 계속 불이 켜져 있는 이 세 번째 단으로부터 불을 가져왔다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The bottom left picture depicts the dedication ceremony of the first holy temple with the heavenly fire upon the altar.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은 솔로몬이 처음으로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이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요. The second from the top picture on the right depicts a Kohen holding a shovel filled with coals from the incense fire as he carries them into the Hechal where he will use them to burn the incense upon the incense altar. 그리고 이제 이 가장 밑에 아니고 이 중간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이 위에서부터 아마 분향단에서 사용될 그 수출 불씨와 함께 수출제 여기서부터 퍼서 이 삽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he two libation cups. 그리고 이제 전제라고 하죠. 어떤 액체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Two small cups were located on top of the mizbeach. 두 개의 작은 컵이 제단 위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Next to the horn on the southwest corner. 이 두 개의 컵은 남서쪽 그 뿔 근처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있죠. These cups were used to receive the libations. 이것들은 이제 전제, 이제 액체를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식 때 그 액체를 받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The wine libation was poured into one of the cups. 예를 들면 이제 포도주를 드리는 예식에서는 둘 중에 하나의 컵으로 그 포도주가 따라졌고요. And this was done daily at the completion of the sacrifice of the burnt and peace offering. 이러한 포도주를 드리는 예식은 매일매일 이루어졌는데요. 번제와 화목제가 완전히 드려진 때에 이러한 전제가 이루어졌습니다. The other cup was for the water libation, which was done during the Sukkot festival. 그리고 또 다른 컵은 초막절 때 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어떤 예식 가운데 사용되었는데요. Near the cups, a pile of salt was kept. 이 컵들 주변에는 소금이 쌓여져 있었는데 used for salting the libation and for the meal offerings before their sacrifice. 그 소금들은 어떤 소재, 즉 밀가루나 이런 식물성 제사를 드릴 때 드릴 때나 아니면 그 전제를 드릴 때 소금을 첨가할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These two silver cups had a type of nozzle on the bottom, a small hole for the water and wire to drain through. 그리고 이 두 개의 컵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이 두 개의 은 컵은 일종의 노즐을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닥에. A small hole for the water and wine to drain through.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나 아니면 포도주가 이제 흘러 나갔다고 하네요.
The opening in the wine cup was wider than that of the water. 그리고 이제 포도주 전용 컵의 경우에는 그 입구가 물 전용 컵보다 더 넓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둥이가 더 넓었다는 얘기겠죠. Because wine is thicker than water and flows more slowly. 왜냐하면 포도주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뭐 기계적으로나 이렇게 공법적으로 잘 뭐 이렇게 걸렀겠지만 이제 고대에는 좀 더 약간 거르는 기술이 좀 더 그렇게까지는 발달 안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와인이 또 응고되는 어느 정도 응고되는 것들이 안에 불순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주둥이 혹은 입구가 더 넓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포도주가 물보다 더 이렇게 약간 응고력이 있고 더 어떤 응고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흐르는 데 있어서 천천히 흘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In this way, 이렇게 함으로써 during the Sukkot festival, when the wine and water libations were poured simultaneously, the contents of the two cups were drained at the same time as halakhical required. 그래서 이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컵으로부터 두 내용물은 즉 포도주와 물은 동시에 흘러갔어야 되만 뭐 동시에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흐르고 똑같이 멈춰야만 했나 봅니다. 어떤 의미상. 그래서 특히 초막절 행사 동안에 이 포도주와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있는데 이때 그 입구의 크기가 포도주가 더 넓음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내려가는 속도와 어떤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같아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 둘을 맞췄다고 하네요. 이제 그 물이나 포도주를 이렇게 밑으로 따를 때 그 주둥이가 이제 포도주가 좀 더 넓어야지 뭐 맞는가 보죠. 글쎄요. The Kohen's walkway.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걷던 길인데요. The Kohen's temple priest.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 walkway was on the top of the mizbeach. 그들이 걷던 길이 제단 위에 있었는데요. All the priests that ascended the mizbeach would do so from the right and circle the mizbeach and descend from the left. 그래서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돌고 이제 일을 마치고 왼쪽으로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이제 이러한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There are three exceptions to this rule. 이러한 관례에는 세 가지 예외 사항이 있었는데요. And in those cases, the priest would ascend immediately, turn left.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한 바퀴를 꼭 돌고 내려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 사항으로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For the wine libation, 예를 들면 포도주를 따라드리는 어떤 예식 때 혹은 for the water libation 혹은 또 다른 액체인 물을 드리는 예식 때 as seen in second from left. bottom picture. 이 그림에서 보여준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지나가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쪽으로 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immediately turn left.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돌지 않고 그냥 바로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포도주나 물 같은 것들을 드릴 때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버 컵, 은 컵이
그 예식에 사용되는 기구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And for the salting of the fall offering, when there were many such offerings being brought at once, 혹은 이 새로 그 조류, 그러니까 뭐 맥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어떤 새를 가지고 드려지는 제사를 이제 소금, 그 뭐라 그러죠? 소금으로 이제 거룩하게 할 때, 염장을 한다고 하네요. 소금으로 절일 때, 그러니까 염장한다. 그러니까 소금을 할 땐 곁들일 때에도 바로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제사들이 막 밀려가지고 한꺼번에 그 새를 드려야 할 때는 바로 왼쪽으로 꺾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Under those circumstances, the Melika of the fowl was performed on the southwestern horn and not the southeastern horn.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새를 가지고 드려지는 제사가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이 남동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그 레브, 그 목을 꺾는 장소가 있죠. 구멍이 있죠. 거기서 드려야 하는데 너무나 제사가 밀리니까 일단 여기서도 드리지만 이렇게 꺾어서 여기서도 목을 꺾고 그래서 양쪽에 모두 레브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멜리카 예식을 할 때도 사용됐고요. The priest walkway was a square path on the top of the mizbeach. It was situated within the area of the horns.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도는 이 제단 위의 길은 이 네 개의 꼭지점에 있던 그 이 뿔 안쪽으로 길이 나 있었고요. It looked like a path of 1 cubit wide.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일종의 이 소베브와 같이 1큐빗만큼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s length was 26 cubits on each of the four sides. 그리고 이 길의 길이는 각각이 이제 26 큐빗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위에 단이 28 큐빗이니까 그거보다 이제 양쪽에 있는 그 뿔 길이를 빼면 26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뿔입니다. The four horns of the altar. 제단에 있었던 4개 뿔에 대해 있었는데요. On the four corners of the mizbeach were four horns. 각 꼭지점에 이제 4개의 뿔들이 있었는데요. Each horn had an area of 1 square cubit and was 1 cubit in height. 그래서 그 뿔은 1제곱 큐빗이었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역시 1큐빗이었습니다. The horns protruded from the mizbeach and were an integral part of it. 그래서 딱 봐도 눈에 띄게 제단에서부터 돌출되어 있었고요. If a horn was damaged, the mizbeach was deemed unfit for use. 특이한 것은 이 뿔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뿔이 혹시 이제 부서지거나 뭔가 데미지를 입게 되면 그 제단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Top of Mizbeach altar.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The priests performed their duties and brought the offerings on the top part of the mizbeach. 제사장들은 바로 이 제단으로 제산물들을 가져왔는데요. On the top of the mizbeach, there were 3 wood piles. 그리고 이 제단 위에는 3개의 목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제물을 드리는 가장 커다란 목제단, 그리고
안에서 분향단에서 사용될 것들을 준비하는 목재단, 그리고 항상 켜놓는 목재단이 있었죠. The ash pile was in the center. 그리고 이제 재를 사용된 다 쓰고 남은 이제 재를 보관하는 곳은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타프아흐라고 표현했죠. 왜냐면 사과 모양처럼 이제 동그랬기 때문에요. On the southwestern horn, there were 2 cups of the wine and water libation, and a pile of salt for the libation and for the meal offering. 그리고 이 남서쪽에는 2개의 실버컵이 있었고 그 실버컵 옆으로도 소금이 이렇게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금은 이제 그 전제나 소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소금이었다고 하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The size of the mizbeach and the place of the ashes and the silver shovel. The place of the ashes was a hole in the floor of the mikdash, the size of 1 square cubit. 그 재가 위치하는 공간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재를 버리는 순간이죠. 임시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어떤 쓰레기통 같은 이 장소는 바닥에 있었고요. 사이즈는 대략 1제곱 큐빗이었다고 합니다. Its exact location was on the east. 이곳의 위치는 이 재단의 이 기준으로 이제 동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the place of the ashes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소베브 동편 끝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handbreadths from the eastern side of the ramp and distance of 20 cubits south of the mizbeach. 그래서 정확한 뭔가 치수도 있네요. 그 손뺨으로 쳤을 때 이 rampart 이 경사로 측면 동편 경사로부터 3뺨만큼 떨어져 있었다고 하고요. 거리로 따지면 재단의 남쪽으로부터는 20큐빗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Here, 여기서 the ashes collected from the mizbeach were placed. 바로 이곳에서 이제 재들이 모였고요. As well as the ashes from the menorah and incense altar and the feeders and crow of the fowl burnt offering. 그리고 바로 이 쓰레기통으로 그 성전 안에 있던 메노라, 그러니까 금 등잔대 있죠. 그 등잔대에서 사용되고 남은 어떤 찌꺼기 혹은 재들 이런 것도 여기다 버리고요. 혹은 이제 분향단에서 남은 재들도 여기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새와 관련된 제사, 새로 드리는 제사를 할 때 나온 어떤 깃털이나 뭐 발톱, 뭐 부리 뭐 이런 것들도 여기다 버려졌다고 합니다. There was never a need to clear the place of the ashes, since its contents became reconstituted with the soil of the mikdash. 그리고 이 장소는 청소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내용물들이 그 성전의 흙과 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흙이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는 돌바닥이 아니고 뭔가 흙이 있는 바닥인가 보죠? 여기다 계속 묻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아무튼 여기는 약간 위에 타프와크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타프와크는 어떻게 나무재라고 거의 보면 되겠는데요. 커다란 아니면 이제 가축을 잡았을 때 나오는 뭐 뼈나 여러 가지겠죠. 그런데 여기는 약간 소규모의 어떤 거
특히 성전에서 발생된 쓰레기나 아니면 이제 새와 관련된 조그만 쓰레기는 여기다 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In this place, the ash from the incense and the menorah, as well as the ashes collected at dawn, were placed. 그리고 바로 이 장소로 아까 나왔던 성전에서 발생된 뭐 등잔대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분향단에서 나온 그 재들뿐만 아니라 새벽에 새벽에 생겨난 어떤 재들을 여기다가 버렸다고 하네요. 새벽녘에. The digestive organs of the fowl burnt offering, and the feathers and crow were also thrown into place of ash. 그리고 앞에 나온 대로 그 새들을 제물로 드릴 때 발생하는 어떤 내장기관이나 뭐 깃털, 부리, 뭐 발톱 이런 것들도 여기다 버려졌다고 하네요. On the western side of the ramp. 반면에 이제 이 서쪽 부분을 보시면요. 서쪽 면에는 close to the mizbeach, a silver shovel was kept for the collection of ashes. 이 재들을 모으는 데 사용되는 은으로 만든 삽이 이곳에 비치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A priest would carry this shovel to the top of the mizbeach, collect the burnt coals from the large wood pile and place them in the place of the ashes. 그리고 한 제사장이 이 은 삽을 들고 올라가서 그 제물이 드려지는 커다란 목재단 있죠. 그 커다란 목재단으로부터 타오르는 불이 붙어 있는 그 석탄 혹은 숯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이곳에다가 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규모의 쓰레기들을 그 자리에서 여기서 바로 태우네요. 옛날에는 글쎄요, 오늘날처럼 뭐 공기 오염에 대한 뭐 그런 거 없을 테니까요. 아무튼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다가 이 삽을 들고 올라가서 수출 취해서 여기다가 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또 한번 태우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The marble and silver tables. 이제 제단 주변에 있는 어떤 시설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On the western side of the ramp, just to the mizbeach. 제단 옆에 그 경사로 측면에 서쪽 측면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서쪽 측면에는 두 개의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사제들이 두 개의 다른 테이블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One of the marble and the other of silver. 그래서 이 왼쪽은 그림으로 봤을 때 대리석이고요. 오른쪽은 은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On the silver table, the sacred vessels that were used for the Tamid service were placed. 그래서 이 은 테이블에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 그 타미드 제사 때 사용되는 기구들이 놓여 있게 되고요. On the marble table, the parts of the offerings were placed before they were brought to the mizbeach. 이 대리석 테이블에서는 그 제사 때 드려지는 어떤 그 장기들이나 뭐 이런 기관들 있죠. 그 제물들의 그 기관들이 놓여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선 그 도살장과 그 옆에 있는 가죽 벗기는 곳,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떤 조그만 테이블에다가 이제 임시 놓여 있다가 그것들을 실제로 들고 와서 제사 드리기 바로 직전에는 이 대리석 위에 놓여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Following the Tamid service, two priests would stand on this table and blow trumpets as a sign for the Levites to begin singing. 그래서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두 명의 제사장들이 이 테이블에 올라가
아마도 여기 기구가 있으니까 아마도 이 대리석 테이블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 나팔을 붑니다. 그럼으로써 이 건너편에 있는 그림은 없지만 건너편에 있는 레위인 찬양대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세 명이 박자가 있네요. 여기서 포도주를 쪼르륵 따르면 이 따르는 타이밍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사가 완전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처럼 여기서 쪼르륵 따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팔을 불고 찬양대가 노래를 부르는 약간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네요. 생각보다 재단 관련 내용이 많아서 중간에 아마 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뵐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the size of the mizbeach. 또 이제 재단 근처에 있는 시설 가운데 the tablet of marble. 대리석 어떻게 보면 이제 태블릿 대리석 판이 있었는데요. And the floor of the court. 이 뜰을 바닥에는 near the southwest 남서쪽 코너에는 was the opening of one square cubits that lead to the drainage duct. Periodically, this duct needed to be cleared from the coagulated holy wine. This opening was covered by a marble tablet, which had a ring embedded in it, enabling it to be lifted out. 일단 이 글로만 일단 보면요. 일단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잘못됐고요. 이것도 지금 잘못됐는데요. 이 그림에 비춰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 끝에 여기라고 보시는 게 낫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남쪽이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우스 웨스트는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표시한 곳은 아까 그 조그만 휴지통 버리는 곳이고요. 사실 마블 태블릿은 이쪽에 있었는데 사실 바닥에 있는 어떤 한 판이죠. 이렇게 위에 뚜껑처럼 덮여 있는 여기 보시면 고리가 달려 있죠. 고리 있는 곳인데 이곳은 언제 사용됐냐면 피나 이제 포도주가 응고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수도를 이제 정기적으로 청소할 때 이 고리 달린 이 뚜껑, 이 바닥 뚜껑을 열어서 오늘날 그 상하수도 시설에 있는 그런 원형 뚜껑이죠, 일종의 그것을 열어가지고 이제 청소를 할 때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리가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들어 올릴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청소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는 1 square cubit, 1제곱 큐빗이라고 하네요. 1제곱 큐빗. 글쎄요, 큐빗의 어떤 치수가 약간 시대마다 다르긴 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림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1 큐빗이라는 이런 내용이요. 오히려 약간 글쎄요. 이하는 상상이 맡기고요. The area between the ulam and the mizbeach.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그리고 마지막 파트인 이 울람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전 입구에서부터 제단까지를 이제 세 번째 에어리아 공간으로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 세 번째 공간은 아마 내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끊고 다음 영상 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